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주말의 시작 토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네,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된 지 약 2여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2일 정도 지난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은 승인 당시에 높게 올랐던 단기 전고점 대비 다소 아쉬운 가격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비트코인의 가격을 보게 되면 전날 대비 무려 7.8% 하락했습니다. 42,700달러대 나타내고 있고, 이후에 이더리움은 3.9% 하락하며 2,517달러대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BNB는 3.8% 하락, 솔라나는 9.08%, XRP는 5.32%의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메이저 코인들 단기 하락세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의 더미넌스도 지속적으로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50.2%, 이더리움이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8.1%를 나타내고 있고, 비트코인의 반감기는 100여일 정도 남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현물 ETF가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현물 ETF가 미국에서 처음 상장한 첫날에는 금 ETF보다 많은 6조 원이 거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일단 내용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역사상 처음 거래된 11일 하루 동안 미국 증시에서는 무려 46억 달러, 한화 약 6조 600억 원 규모가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SEC가 현물 ETF 상장을 승인하면서 이날 11개 상품이 한꺼번에 거래를 시작을 했다. 11개 상품 중에 그레이스케일 ETF의 거래량이 23억 2,618만 달러로 가장 많았다. 미 증시에 상장된 세계 최대 규모의 금현물 ETF인 SPDR 골드쉐어스의 이날 추정 거래액을 훌쩍 넘어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외의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현물 ETF에는 엄청난 정도의 이제 유동성 자금들이 들어올 준비가 마쳤고, 실제적으로 현재 조금씩 이제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현재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을까요? 이 가격이 하락하는 데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지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뉴스의 판다가 시작된 거 아닌가. 이 비트코인은 44,000달러 아래로 후퇴했고, 이더리움은 장중 한때 2,700달러를 돌파했다. 현재 이더리움 가격이 2,500달러 정도인 것을 이제 참고하시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대충 헤드라인만 봐도 어떤 내용인지는 이제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드시리라 생각 드는데, 이제 뉴욕 시간대에 낙폭을 확대하면서 미국에서 현물 ETF 승인 후에 뉴스에 판다라는 이벤트가 시작이 된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인즉슨 이제 어떠한 이벤트가 있을 때 그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금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을 보이다가 막상 그 이벤트가 도달했을 때, 이루어졌을 때는 오히려 이제 하락 매도세가 나오면서 하락을 면치 못하는 이러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 비트코인 등 주요 코인들 대부분 하락했고, 이더리움의 이제 낙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뉴스에 판다라는 이벤트가 펼쳐지면 최저 32,000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가총액이 600억 달러가 감소했고, 이더리움은 장중 오히려 2,700달러를 이제 돌파를 했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거래 차단 뱅가드의 비트코인 최다 보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2대 주주이다. 고객들 이탈하면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단 무슨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자산 운용사 뱅가드가 현물 ETF, 비트코인 ETF 구매를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에 대해서 이 사용자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뱅가드는 자사의 투자 철학과 맞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현물 ETF 구매를 차단했다고 하는데, 이 유명 비트코인 인플루언서 비트코인 아카이브는 철학과 다르다는 이유로 ETF를 차단한 뱅가드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식을 9% 보유한 2대 주주다라고 비꼬았다고 합니다.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경우는 이제 현재 의장으로 있는 마이클 세일러가 창업하고 이끌던 기업이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을
사 모으는 것으로 전략을 전환한 지가 꽤 됐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관들보다 친비트코인적인 성향을 보이는 기업인데 이 기업의 2대 주주 뱅가드가 비트코인과 맞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뭔가 어불성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2대 주주라는 것은 말 그대로 비트코인의 이제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식을 두 번째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 보유하고 있다라는 뜻인데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투자한다라는 것은 현재 비트코인에 간접적으로 투자한다라는 뜻과도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주식을 보유했다라는 사실만으로 비꼬는 게 아니다는 말이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곧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다라는 말과 비슷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뱅가드는 그레이스케일의 이제 비트코인 신탁 구매는 허용해 왔다. 신탁이 전환한 현물 ETF 거래는 차단했다. 사람들은 댓글을 통해 이중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다라면서 그들의 철학은 전체주의로 구성되어 있다. 즉 이제 입맛대로 이때는 이렇게 되고 저때는 저렇게 되고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때는 저거는 안 좋고 이때는 저건 좋고 뭐 이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회사 심볼이 범선인 이제 뱅가드를 조롱하기 위해 선박에 침몰하는 이미지를 이렇게 공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뱅가드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일부 투자자들은 불만을 표하며 다른 곳으로 투자를 옮기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하는데 이제 코인베이스의 수석 엔지니어링 매니저인 유가 콜러는 자신의 퇴직 연금 계좌 401k를 뱅가드에서 피델리티로 옮기려 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해설가 닐 제이콥스는 뱅가드의 결정을 끔찍한 사업 결정이다라고 비판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외의 내용 블라블라 나오고 있지만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 뱅가드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2대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관련하여서 다소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애초에 비트코인 관련해서 거래를 지원했던 안 했던 것도 아니고 GBTC는 지원을 했지만 GBTC가 현물 ETF로 바뀌면서 현물 ETF 자체는 이렇게 승인하지 않는다,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쉽사리 이해가지 않는데요. 일각에서는 현재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뱅가드 때문이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이로 인해서 하락하기에는 현재 비트코인이 사이즈가 너무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 뭐 채굴주들 관련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이런 기업들도 계속해서 더욱더 폭락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고 이번에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의 하락분 대비 그렇게까지 하락하지 않은 이유가 오히려 상승한 이유가 이제 또 현물 ETF 관련해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 기대감이 이더리움으로 모조리 옮겨갔다라는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타이밍 좋게 블랙록의 CEO이자 레리 핑크가 현물 ETF, 이더리움 현물 ETF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서 또 화제가 되었는데요. 일단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이제 CEO 레리 핑크가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CNBC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이더리움 ETF를 보유할 가치가 있다라고 본다. 이는 토크나를 향한 디딤돌 뿐이며 토크나는 우리가 나아갈 곳이라고 정말로 믿는다라는 언급을 하게 됩니다. 블랙록은 전날 비트코인 현물 ETF인 iShares 비트코인 트러스트를 출시했고 첫날 거래량은 달러 기준 10억 달러로 집계됐다. 암호화폐가 화폐가 아닌 자산 클래스로 본다. 지정학적인 위험의 공포로부터 당신들을 보호하는 자산 클래스이다. 비트코인이 지난 수천 년간 금이 대변했던 것과 다를 바 없다. 금과 달리 우리는 생성 가능한 비트코인 양의 한도에 거의 도달했다라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레리 핑크가 진짜 수년 전만 하더라도 이 JP 모건의
CEO이죠. 회장이죠. 제이미 다이먼과 크게 입장이 다른 바 없었습니다. 이제 레리 핑크가 그때 당시에는 비트코인 관련하여서 다소 부정적인 언급을 했던 인물인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현물 ETF를 블랙록이 준비를 하면서 출시를 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긍정적인 입장으로 되돌아왔다, 선회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제이미 다이먼과는 상당히 다른 이제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레리 핑크가 지금 입장을 선회한 것이 과연 블랙록이 현물 ETF를 준비하고 승인됐기 때문인가를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데 이 JP 모건의 경우도 현물 ETF까지는 아니지만서도 이 비트코인 관련하여 상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사모펀드도 몇 차례 계속해서 이제 진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때 당시에도 제이미 다이먼이 현재도 그렇지만 비트코인 관련하여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 지금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기자가 물어봤죠. 아니 JP 모건 제이미 다이먼 회장님, 그 당신들은 지금 비트코인 관련해서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에게까지 비트코인을 판매할 계획을 하고 있지 않느냐, 상품을 연구하고 개발 판매하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지금 비트코인에 관해서 다소 비난에 가까운, 비판보단 비난에 가까운 언급을 하느냐라는 대답에 참 대답이 좀 가관이었습니다. 이제 담배 가게 주인이 담배 가게를 이제 담배를 파는 것과 그 담배를 피는 것과는 다르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그 기사를 보면 어떻게 이러한 말을 할 수가 있을까라고까지 좀 생각을 했는데 이를 보았을 때 이 레리 핑크의 경우는 블랙록의 기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단순히 그거기 때문에 이러한 언급을 한다라기보다 더 팔라고 한다라기보다는 실제로 비트코인에 관해서 공부를 하면서 자신의 가치적인 철학이 빠르진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 늦게라도 변화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시가총액 2위 부대장이죠. 이더리움이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 이 중단기적으로 3,500달러도 돌파할 수 있다라는 언급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명 분석가 이 마이클 반데포프가 언급을 하는 건데 이더리움이 중요 레벨인 2,130달러를 뒤집었고 이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2,700달러의 새로운 사이클 고점을 향한 브레이크아웃, 그리고 앞으로 2개월에 3개월간 3,500달러로의 상승세를 지속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면서 이더리움으로 관심사가 몰린 것이 아닌가, 바뀐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데요. 예, XRP 관련하여서 소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내용을 보게 되면 이 XRP 현물 ETF가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이야기들 최근 들어서도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실제로도 언급이 되었었는데 이 블룸버그 분석가에 따르면 현물 ETF, XRP 현물 ETF 출시는 올해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물 ETF는 출시됐는데 이 XRP 현물 ETF는 승인 가능성이 다소 낮다. 이 제임스 쉐이파트는 올해 XRP 현물 ETF가 출시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밝히면서 규제 문제로 인해 조만간 출시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SEC와의 소송이 완벽하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제임스 쉐이파트도 이 걸림돌로 SEC 간의 소송을 이제 꼽았다고 하는데 최종 재판은 4월 23일로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외의 내용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올해 과연 현물 ETF, XRP 그리고 이더리움에 관한 현물 ETF가 승인이 나게 될까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비트코인이 승인이 됐다고 해도 SEC 입장에서는 이더리움과 XRP 등 다른 알트코인 관련하여 현물 ETF를 반려시키고 거절시키고 연기시킬 명분은 차고 넘쳤습니다. 단순히 비트코인이 승인이 됐다고 다른 알트코인도 연달아 승인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는 것은 조금은 섣부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XRP 관련하여서는 아직까지 앞서 나온 듯이 이 제임스 쉐이파트가 언급하듯이 완벽하게 소송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알트코인들도 이에 발이 묶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가 과거부터 비트코인은 상품이 맞는데 다른 것들은 다 증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조금 더 좀 지켜봐야 할 텐데요. 하지만 이것도 개인적으로는 단순히 시간의 문제일 뿐 그리 머지 않은 시간 안에 승인이 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물 ETF가 올해 출시가 어렵다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올해 출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XRP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현물 ETF도 그렇고 에이다 뭐 이 외에도 계속해서 엄청나게 나오겠죠. 뭐 아발란체, 솔라나 이런 현물 ETF들 정말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증권 거래소와 일반적인 우리가 사용하는 이 크립토 거래소, 뭐 비썸, 바이낸스, 바이비트 뭐 이런 거래소들 간에 경쟁이 심화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된다면 거래소들은 투자자들 유치에 나설 것이고 그러한 경쟁 속에서 일반적인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입니다. 반사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시장은 발전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연 그리 머지않은 시간 안에 2024년 이제 1월이 막 시작을 했습니다. 4월 반감기도 남았고 미 대선도 남았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피벗도 남았습니다. 지금 당장의 소폭 조정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매도를 할 때가 아닙니다. 매수를 생각을 해야 할 때입니다. 소폭 조정이 왔음에도 현재 비트코인 가격을 한번 보십시오. 조정이 왔는데도 42,900달러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연 1년 뒤 오늘 지금의 가격을 보면서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을지 어떠한 생각을 할지 지금이라도 이때라도 샀었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될지 그때 사놓은 게 정말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될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시죠.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